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의자 6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문 왕기이 정인자야 황욕기이 정천하자오. 오미문 왕기이 정인자야 황욕기이 정천하자오. 성인지행 부동야 성인지행 부동야 혹원 혹근 혹거 혹불거 혹거 혹불거 귀 결기신 이의. 무슨 말인지 살펴볼까요? 나는 미문 들은 적이 없다. 듣지 못했다. 왕기 자기를 굽혀서 남을 바로잡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르지 못하면서 남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범을 보이고 자기가 깨끗해야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감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부터 굽고 더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물며 욕기이 정천하자오. 자기 자신을 욕되게 욕보여서 천하를 바로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해서 천하를 바로잡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윤이 탕임금에게 요리를 잘해가지고 그걸로 접근을 해가지고 잘 보여서 벼슬 자리를 얻어서 승승장구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지행 부동야. 성인의 이 행실은, 성인이 스스로를 실현시키는 방법은 다 다르다 이겁니다. 일률적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혹원 권력으로부터 멀리 가버리고, 그러니까 제왕으로부터 멀리 가버리고, 혹은 가까이 접근해서 자기의 뜻을 실현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벼슬을 하다가 조금 마음이 맞지 않고 하면 안 되겠다, 싹 쏘고 나눴다 싶으면 가버린다 이겁니다. 벼슬 자리도 그만둔다 이것이죠. 혹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미련이나 혹은 집착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을 바로잡아 봐야 되겠다. 이 왕을 바로잡아서 천하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원근 거 불거 이런 이게 성인지행 부동이야. 성인이 자기 이상을 자기의 정치적 견해 혹은 자기의 희망, 꿈을 실천하는 방법은 한결같지 않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근 거 불거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 귀라는 것은 말이죠. 결국은 이게 뭐라고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죠. 결기신 이의, 귀자가 돌아간다는 말, 돌아가기 않습니까? 결기신 이의로 귀착된다. 그러니까 깨끗할 결자고 그 몸을 깨끗하게 할 뿐인 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이 몸을 깨끗하게 해서 남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결기신의. 그러니까 이 귀를 어떨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요는 이렇게 하죠. 요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이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미문 왕기이 정인자야. 오미문 왕기이 정인자야. 황욕기이 정천하자호. 요거 욕되게 하다. 스스로를 모독하다. 이런 말이죠. 성인지행 부동야. 혹원, 혹근, 혹거, 혹불거. 귀 결기신 이의. 넘어갑니다. 오문.
이기 여순지도 요탕 미문이 할팽이야. 나는 들었다. 예. 이때 기는 이윤을 얘기합니다. 이윤이 여순지도, 여순의 도리, 여순의 정치 제도 혹은 여순이 추구하던 그 이상 정치, 이것이죠. 여순의 도로로서 당임금에게 자기를 등용해 달라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지, 듣지 못했다. 할팽, 요리를 잘해가지고, 요리 기술을 가지고 마음에 들게 해서, 이 친구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한시도 내 옆에 떨어지게 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잘 보여서 승승장구해서 요즘 말로 재산까지 올라갔다. 이건 엉터리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경에 이훈이라는 한 편명이 있는데, 지금 원래 이 맹자가 보던 이 이훈, 인용하는 이 이훈은 진짜고, 요즘 우리가 책 속에 이 상서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이유는 후세에 위조된 겁니다. 그러나 위조되었다고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도 오랫동안 진짜인 줄 믿어왔고, 또 그 속에는 보면 뭐 악을 권한다든지 이런 건 없죠. 다 권선징악이고 다 나름대로는 좋은 말만 써놨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선진시대의 공자와 맹자가 보던 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은 같습니다만 되게 같은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뒤에 사람들이 교묘한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인 것처럼 가짜를 가지고 메꾸어 놓은 것이 위고문이라고 해요. 위고문. 거지 뒷자에다가 예꼬자에다가 그럴 문자. 상서 위고문. 그리고 이훈 편이 원래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것이 거기 다시 약간 변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맹자가 봤던 서기의 원문입니다. 천주조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이 이 주벌을 하고, 누구를 주벌합니까? 하나라죠. 하나라 걸왕. 조공, 공격을, 이 조자는 시작할 시자예요. 공격을 시작한 것. 이 하늘이 이 폭정과 난정을 행하는 이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일을 목공에서부터 시작했다. 목공. 이 목공은 원래 그 하나라 걸림금의 왕궁을 목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임금의 자기 당임금이 모시던 조상의 이 사당, 묘라 그러죠. 종묘, 조상의 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하나라 걸왕의 왕궁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목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 걸이 거기에서 난정을 펴던 궁제제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늘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은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펼쳐나갔다. 이런 말이죠. 이때 짐이라는 것은 이 진시 황제가 이 짐자를 이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만 쓰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 이 짐이 나아자와 똑같은 글자예요. 나여자하고 나아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때 제자도 시작할 시자와 마찬가지, 이 조자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작할 시자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박이 어디냐면 바로 은나라의 당임금의, 그러니까 제후 일대의 당의 이 수도가 바로 박이지 않습니까? 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때 이 박에서 상나라 참
뒤에 상나라의 이 개국 군주가 되는 누굽니까? 탕임금을 도울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읽어볼까요? 오문이기 여순지도 요탕 미문이 할평야 이훈활 천주조공 자목공 짐제자박. 넘어갑니다. 만장문을 만장이 묻기를 이렇게 말. 혹위 공자 어위 주옹저 어제 주 시인 척환 유저호 맹자월 부 불연야 호사자 위지야. 만장이 맹자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말하기를 공자께서 철원천하를 할 때 위나라에 갔었을 때 이 주자는 사실 어디에 머물다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다 객이 되다 자기가 객이 되어 누구를 주인으로 삼다 어느 집에 가서 식객이 되다 뭐 혹은 그 집에 가서 좀 신세를 지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전의 집에서 머무시고 이런 말이죠. 옹전의 집에 가서 머무시고 제 나라에서는 척환 시인은 내시지 않습니까? 내시인 척환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무셨다는데 유저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에는 이 옹전은 뭐냐면 외과 의사예요. 의사인 옹저라는 사람. 이때 제 나라에 갔을 때는 시인 그러니까 내시인 척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왕의 그 주치의라든지 내시 이런 사람들은 임금 옆에서 붙어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별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소인들이고 자기 이익것만 챙기는 이런 인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자가 이 옹저와 이 위나라에서는 옹저, 제 나라에서는 척환 같은 이 왕의 아주 측근에서 권력을 탐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좀 잘 보여가지고 이 위나라 제후라든지 제 나라 제후에게 배설을 얻고 했는 게 아닌가 이런 공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유저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아니다. 불였냐? 참 여기 보면 이 척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게 그 척추병 있는 사람, 곱사등 이런 뜻이죠. 어떤 이 척환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그 유명한 그 내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불였냐? 그렇지 않다. 호사자. 요즘도 호사자란 말이죠. 근거 없이 이야기를 꺼내고 그 비논리적이고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이 얘기를 재미있게 꾸미고 또 남을 또 모고하기도 하고 거짓을 많이 섞어서 이 자기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호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근거 없는 일을 일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호사자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따위 소리를 한 것이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만장문활 혹위 공자 어위 주옹저 어제 주 시인 척환 유저호 유저호 했더니 공자왈 불였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호사자 위지야. 호사자가 그따위 소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공자께서 맹자 말이 이어집니다. 공자께서 위나라에 계실 때는 주 안수윤의 집에 머무셨다. 그리고
그때 위나라에서 안수유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의 집에서 위나라의 어진 대부인 장관급이죠. 대부인 안수윤의 집에 머무실 때 그때 위나라의 임금인 위령공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 미자라는 사람인데 줄여 놓았는데 미자하. 하자는 여러분 잘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하자 옥에 하자가 있다는데 하자 그 자입니다. 미자하라는 사람인데 미자의 그 미자의 부인이 연 누구와 자로의 처와 형제간이었다. 그러니까 자매간이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미자와 공자의 제자인 자로는 동서간이죠. 동서간. 그래서 미자가 자로에게 말하기를 미자가 공자가 우리 집에 와 머문다면 거기 뭐 안수인의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신다면 위경가득이야. 위나라의 장관 하나 정도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잘 될 텐데 내가 잘 봐줄 텐데 왜 그 안수인 집에 가서 머무느냐 이렇게 사돈 뭡니까 동서인 자로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어위주 안수유 미자지 처여 자로지 처 형제야 자매야 마찬가지죠. 미자 위 자로왈 공자 주아 위경 가득이야 위나라의 경을 장관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말만 잘하면 공자가 위나라에서 법무장관이나 뭐 이런 거 하나 금방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까 말한 그 미자 있지 않습니까? 미자가 굉장히 미남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자로는 뭐 그렇게 미남이었다는 말은 없는데 크고 힘세고 우람스럽고 이런 이 사람이었다는데 미자는 그 당시에 아주 엄청 대표적인 이 춘추 시대를 대표하는 미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위령공이 이 미남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위령공이 동성이 연애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했는데 오랫동안 그런데 이 미자하가 어느 날 궁중에 있었는데 왕 옆에 있었는데 저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큰 병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병이 들었다 그래서 미자하가 임금의 수레를 허락도 받지 않고 타고 가버렸어요.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임금의 수레를 함부로 타면 월형이라 그래서 발을 자르는 발 뒤꿈치를 하기도 하고 발목이라 하기도 하고 발을 자르는 형벌을 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으니까 워낙 위령공이 미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얼마나 급했고 얼마나 그 효심이 넘쳤으면 그렇게 급하게 갔겠느냐. 그건 아주 대단한 효자니까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봐줍니다. 한 번은 이제 미자하고 같이 위령공하고 미자하고가 과수원에 갔는데 복숭아 과수원에 가서 복숭아가 잘 익었어요. 그래서 미자가 그걸 하나 따가지고 이 깨물어 먹다가 엄청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위령공에게 주상께서도 한번 잡숴 보십시오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그 위령공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 먹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맛있는 거를 자기가 다 먹지 않고 나를 주는 거는 참으로 나를 참 위하는구나 고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을 때 얘기고 뒤에 미자가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그 위령공을 모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남자지만
주름살이 생기고 좀 못생기고 나이가 들면 그래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쭈글쭈글해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그럴듯하면 화를 내면서 옛날에 그때 이놈이 내 수레를 함부로 타고 갔지 하고 미워하고 또 지가 처먹던 이 복숭아를 나에게 줬지 이런 고약한 놈이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나를 줘야지 지가 처먹다가 나를 주고 뒤에는 이렇게 욕을 하고 미워하고 했다.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미자하가 그 벌을 받거나 이런 건 없고 그런 뒤에 조용히 잘 살다가 죽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 위나라에서 공도 많이 세우고 역할을 상당히 했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주 아름답게 생기기만 하고 뭐 소인 간신배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를 살펴보면 하여튼 그래서 그 어위의 주 안소유 미자지처 미자하대 미자하를 줄여서 미자하는 미자지처여 자로지처 형제야 미자위 자로할 공자주아 위경 가득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로이고 자로가 미자하의 동서인 미자하의 말을 공자님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 미자네 집에 가지 않고 아는 것은 지금 누구 집에 가 있죠? 안수윤의 집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이다. 이 나의 운명이다. 혹은 하느님의 명이 천명이다. 하느님이 시키신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 공자 이렇게 말하고 가지 않았다 이것이죠. 내 운명이고 내 팔자인데 뭐 꼭 거기 간다고 내가 위나라에서 뜻을 얻고 거기 안 간다고 뜻을 잃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늘을 믿는 겁니다. 공자가 유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진 일에 나아갈 때도 배설에 나아갈 때도 예에 맞게 나가고 퇴의의 물러날 때는 또 의리에 맞게 예와 의에 맞게 행동한단 말이죠. 득지부득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유명 그건 내 운명이지 뭐 내 운수야 내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이 여주 옹저 시인 척한 시물 그런데 만약 옹저는 집에 머물고 혹은 시인 척환의 집에 머무셨다면 공자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나라에서 자기가 머무는 집 주인으로 삼았더라면 시무의 무명이야. 이것은 아까 말한 이 의 혹은 명, 예의 요 포함되죠. 의 속에 예가 다 포함될 것이고 명. 그러니까 무의 무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도 떳떳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지만 맹자에는 보면 논어에 없는 공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그래서 맹자의 스승이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름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맹자의 스승이 자사의 제자였지 않겠느냐. 공자의 뒤를 공자의 맥을 잇는 자사의 제자가 맹자가 아니냐. 뭐 이런 설들이 있죠. 하여간 그당 후 맹자 이 공문에 맹자에게 직접 친자를 했던 직접 배웠던 제자를 제외하고는 맹자처럼 공자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깊이 이해를 하고 공자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는 사람은 후세 맹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논어나 다른 책에 없는 내용들인데 맹자가 스승에게 배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로 이고 공자왈 유명 공자 진 일의 퇴의 득지부득왈 유명 이 여주 옹저 여시인 척한 시무의 무명이야. 넘어갈까요? 공자 불려러 노위 조송 환사마 장여의 살지 비복이 과송 시시 공자 당액 주 사성정자 위진후 진후주 신 위진후주 신 오문 관근신 오문 관근신 이기 소위주 관원신 이기 소주 약 공자주 옹저여 시인 척한 하위 공자. 공자는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지도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노나라에서는 사무한 때문에 또 위나라에서 보니까 왕이 별로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특별히 뭐 패자가 될 만한 혹은 천하를 통일할 만한 그런 소질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이 불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불려러 노위 그 뜻을 얻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생략되었는 것은 그 다음에는 위나라를 떠나서 송나라로 갑니다. 송나라로. 그런데 송나라 사마 환사마는 환퇴라는 사람인데 성만 나 있고 퇴는 여기 퇴자는 이렇게 씁니다. 귀신귀자를 쓰고 옆에 세초자를 쓰는 글자인데 퇴라고 퇴. 환퇴라는 사람이 넘어가 버렸네. 송환사마. 그래 이 사람이 사마는 송나라의 국방장관이에요. 국방장관인 환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장차요 이 살지 요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소설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요자를 맞이하여라는 뜻보다는 어떤 사람 하려 했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이 유인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인하여서 공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당했다. 그러니까 송나라의 누굽니까 국방장관인 환퇴가 자기가 송나라 군주의 그 총애를 받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만약 공자 같은 훌륭한 사람이 와서 자기 주군이 공자를 좋아하게 된다면 자기가 실권을 할 것을 염려를 해서 그냥 습격을 해서 그냥 공자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자가 이 환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걸 알고는 미복이 과성. 미복이라는 것은 옷을 변장해서 누굽니까? 뭐 평민의 옷을 입든가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하게 공자가 평소에 입던 옷을 벗고 이 보통 사람들이 입던 옷과 비슷하게 섞여가지고 그냥 이제 미복을 해서 송나라를 벗어났다 지나갔습니다. 시시 공자당액.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로 가요. 진나라. 오늘 쓰는 부분이 작아서 좀 불편함이 있네요. 너무 작게는 이게 좀 오래가면.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는 송나라를 지나서 지금 진나라로 가는 중인데 이때 공자가 액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애군을 당해서 액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 있으면서도 주 사성정자, 그래 훌륭한 인물인 훌륭한 대부인 사성정자,
사성정자는 바로 이 진나라의 대부입니다. 어떤 책에는 송나라 대부라는데 이건 틀린 걸로 되어 있고, 진나라의 대부인 사성정자. 여기 뒤에 사성정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이게 아마 요건 요즘 치면 갈로를 넣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사성정자의 집에 가서 투숙을 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진나라의 제후인 주라는 사람. 이 진후의 이름이에요. 진후주의 신하가 되었다. 신하였다. 뭐 이렇게 갈로 하면 참 편하겠는데, 그냥 설명해서 그냥 진후주의 신하가 되는 사성정자네 집에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문관귀신. 내가 보기에 맹자가 지금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듣기에 관근신, 근신이라는 것은 조정에 있는 신하죠. 조정에 있는 신하를 볼 때는, 혹은 평가할 때는, 이기소위주. 이기소위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뭐로써 한다. 기소위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누구의 주인 노릇을 하는가. 달리 말해서 그 집에 누가 머무는지를 보고 그 근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아주 현명한 훌륭한 뛰어난 그 시대를 풍미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 와서 어느 대신, 많은 대신 중에 어느 대신 집에 가면 그 대신은 성과가 올라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니까 유유상종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신을 살필 때는 그 사람이 그 집에 누가 머무는지를 보고, 원신은 뭐냐면 멀리서 오는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온다거나 혹은 뭐 다른 뭐 어떤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벼슬을 하려고 하는 객경들이죠. 이런 사람을 볼 때는 이기소주, 그 사람이 누구의 집에 머무는지를, 어느 집에 가서 머무는지를 본다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공자가 옹저여, 이 만약이란 말이야. 만약 공자가 옹저와 시인 척환의 집에 머무셨다면, 그 옹저와 척환을 자기가 의지하는 주인으로 삼았다면, 하이위공, 그 사람은 그를 어떻게 공자라고 부를 수 있겠냐. 공자답지 못한 짓이다. 공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가 아니다. 하위 공자.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공자 불려로위 조 송환사마 조 황사마 장요의 살지. 장요의 살지.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은 맞이할 여자로 보기도 합니다. 맞이할 여자. 맞이할 여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여자, 여기 쓰기, 이거 오늘 웬일로 이게 말을 잘 안,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자. 여자하고 통하는 글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 이게 갑자기, 어디가 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자 불여로위 조 송환사마 장요의 살지. 미복이 과송 시시 공자당액 주 사성정자 위 진후주 신 오문 관근신 이기소위주 관원신 이기소주 약 공자주 옹저여 시인 척환 하이위 공자. 하이위 공자.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만약에 공자께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이 의원인 옹조와 또 임금에게 아부나하는 그 이 내시인 척환 같은 사람 집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전혀 공자답지 못한 짓이 행동일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맥자가 공자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